미라클 INC의 서영환 상무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살펴볼 주제는 제조 혁신을 넘어 에너지 효율을 위한 넷제로 혁신으로라는 주제입니다. 미라클 INC의 서영환 상무님 옆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라콤 INC에서 고객 혁신 팀장을 맡고 있는 서영환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조 혁신, 제조 혁신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누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솔루션이나 제품들, 어떻게 이제 산업 현장을 로봇을 도입하든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든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할 거냐, 효율성을 높일 거냐라는 부분들인데, 네. 최근 넷제로부터 탄소 중립, 탈탄소, 넷제로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관이 돼가지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현장을 다니시다 보면은 고객 목소리도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피부적으로요, 음.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각 기업마다 어느 순간에 분명히 들이닥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은 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닥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하는 방식부터 이 탄소량에 대한 산출 방식에 대한 룰부터 지금 맞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네. 상당히 애로사항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그 제조 IT적으로 그걸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아직 역량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도 각 제조 시스템부터 그리고 컨설팅 업체들이 그런 분야 쪽으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많은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지속적으로 분명히 뭔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의뢰를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EU에서 시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죠. 어쨌든 지금 배출하고 있는 탄소량 같은 것들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이제 하는 게 네. 2026년도부터인가요? 바로 시행이 네, 되기 26년부터 때문에 바로 들어. 네, 어쨌든 제조 현장에 그 원티어부터 해가지고 협력업체들까지 그런 그 수치화되는 그 데이터화 네. 작업들 꼭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하신 요 내용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주목하는 이유도 이제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룹장님 오늘 이제 주제 발표 통해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은 지금 저희 국내가 그 실제 제조 현장의 그 생산 활동이 경제적으로 보면 거의 80% 이상이 제조업을 그렇죠. 거의 네.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후 위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특히나 이제 탄소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필수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리 어떠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간곡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영환 상무님 준비하신 주제 발표 듣고 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5가지 챕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먼저 현재 이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미라콤 INC도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드릴 거고요.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 제조 IT 솔루션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할 요소, 그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런 에너지에 대한 탄소 중립 관련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에너지 효율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구축 사례를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제조 IT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한 모델을 한번 제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 요즘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죠. 이런 기상 이변에 대한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실제 이제 만 년 동안, 뭐 200년도 아니고요. 이제 수십만 년 동안, 이 지구상에, 대기 중에 이 온실가스가, 한 300 ppm 정도밖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 수십만 동안, 유지가 좀 되고 있었었는데, 최근 보면 한 100년 사이, 우리가 이제 산업화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급작하게 온실가스가 많이 이제 증가가 된 현상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저희 이제 97년도에 교토 의정서 그리고 15년도에 뭐 파리 협정 저 COP라는 이제 협약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협약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23년도에 COP28 약 180여 개 국가들이 모여서 두바이에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좀 안타깝게 거기에서도 각 국가마다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 처음에 추구하고자 하는 이 그 화학 연료에 대한 배출을 거의 감소시키자는데 합의는 좀 이루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서로 생각의 차이는 조금 좁힐 수 있었다라는 걸로 좀 이제 회의를 마친 상황이었고요. 이렇듯 지속적으로 이제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현재 지금 국가적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배출권 거래제라고 있는데 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EU나 이제 미주에서 주로 이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 국가나 각 기업별로 어느 정도의 탄소량을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배출된 양만큼 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간 뭐 10톤의 탄소량을 배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물량을 확보를 하면은 실제 제조 활동을 하면서 100톤이 아니고 10톤이 아니고 70톤만 발생을 했다. 그럼 나머지 30톤에 대해서는 이런 거래제에 들어가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10톤을 오버해서 뭐 113톤에 대해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3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거래제라는 거래소에 가서 돈으로 실제 그 거래세에 맞게끔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그만큼 이제 뭔가 지불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현재 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아마 26년부터 아마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탄소 국경세라고 해서 EU에서 지금 이제 그 각 국가별로 EU에 수출하는 전체 아마 지금 현재 6개 품목인데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수소 이 6개 산업군에 관련된 제품을 EU 국가에 수출할 때는 반드시 그 탄소 국경세라는 이제 세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현재 도달해 있고요. 아마 올해 10월 달부터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실정입니다. 뭐 그 이외에 각 국가별로 이제 ESG 공시 의무화도 뭐 이미 시작을 좀 한 상태고요. 뭐 안타깝게도 저희 나라는 작년도에 한 2년 정도의 이제 유예를 좀 다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까지는 좀 유예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그 이제 아리백이라는 실제 재생 에너지를 얼마큼 사용했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실제 수출할 때 반드시 좀 리포트로 제시를 해야 되고요. 뭐 그리고 이제 CDP라고 해서 뭐 각 국가별로 해서 또 이제 각 공통적으로 공개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국제적인 정세는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미라콤 INC가 이제 추구하는 제조 IT 쪽에서 관련된 탄소 중립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4가지로 좀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위에 1번째 보시면은 LCA 기반의 이제 스콥 1, 2, 3 탄소량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 LCA는 제품 원소재부터 최종 출하되는 그 전체 과정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스콥 1, 2, 3가 있는데 맨 아래에 보시면 이제 스콥 3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은 실제 우리가 제품 생산하기 전에 수급을 할 때 각 원자재에 대한 수급 활동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스콥 3
각 협력사에서 자재를 납품하는 그 단계부터 해서 탄소량을 또 산출이 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공장 내에서도 사무 비품이나 뭐 식당에서 전기를 사용했다든가 뭐 폐수, 유틸리티, 그리고 제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설비를 가동한다든가, 그리고 공정 작업할 때, 그리고 물류 장비 창고, 그리고 뭐 검사 장비들, 이렇게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스콥 1의 직접 탄소량, 그리고 스콥 3가 또 있는데요. 모든 생산을 마치고 완제품 같은 경우 최종 고객사에 출하를 하는 그 단계까지 해서 스콥 3까지 해서 제품의 생산의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모든 스콥 1, 2, 3에 대한 탄소량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기본적인 탄소 중립에 대한 개념일 거고요. 좀 더 나아가서 보시면 지금 EU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단순히 회사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탄소량이 아니고 제품 하나 개별당,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제품 로또 단위당 탄소량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하나 생산을 할 때 여러 개의 공정을 걸치게 돼 있는데, 뭐 A 공정, B 공정, C 공정 걸칠 때마다의 이 제품 하나마다 얼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실제 생산을 했는지, 그 제품 랏 단위로도 탄소량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가져가야 될 거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에너지 효율까지 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제 설비들이 많이 있는데, 뭐 팸스나 이제 PLC, 그리고 설비 유틸리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압기도 많이 있을 거고요. 각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에너지원들을 충분히 이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실질적인 제조 IT 솔루션에 보면 여러 가지 분석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 분석 활동을 하다 보면 왜 이 제품을 생산할 때 얼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또는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제조 기업들이 제품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탄소량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익도 다시 한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까지 우리 제조 IT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요 세계에 대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제조 이력에 관련된 탄소량 관리가 좀 돼야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아리백에 관련된 리포트, 그리고 여러 가지 인증서들, 그리고 이제 CRC라는 인증서까지도 발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제공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국가에 있는 우리 제조 업체들이 좀 더 기후 위기에 대응 좀 가능하고, 결국은 ESG 경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영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실질적으로 제조 IT가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탄소 중립 실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제조 IT가 어떤 솔루션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한 4가지 정도 될 것 같고요. 먼저 기본적으로 표준 환산표를 구축을 해야 될 겁니다. 실제 에너지원이라고 하면 제조 현장에서 보면 단순히 뭐 전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많습니다. 뭐 탄소에 관련된 뭐 화학 원소도 있을 것이고요. 뭐 가스, 뭐 여러 가지 원소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쓰는 각 원소 대비,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각 라우팅에, 그리고 각 공정별로, 그리고 해당 어떤 설비에서 실제 제품을 생산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탄소량에 대한 기준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그리고 어떤 이제 그 가스, 그리고 뭐 어떤 LNG, 석탄, 뭐 수소, 각각의 이 원소별로 해서 얼만큼의 탄소량이 배출을 했다라는 환산표에 대한 기본적인 DB가 좀 구축이 반드시 좀 돼야 될 거고요.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본적인 DB가 좀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준 환산표를 어느 정도 표준적으로 좀 산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제주 IT가 그 실제 현장에서 가동되는 여러 그 유틸리티 장비들, 그리고 생산 설비, 그리고 이제 환경 설비들에 관련된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실질적인 에너지원을 수집할 수 있는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예측을 해서 탄소량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조업에 기업들의 도움이 되려면 실제 생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탄소량 산출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각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좀 갖춰야 될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에너지원들이 수집이 되면 단순히 수집만 할 게 아니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분석을 통해서 왜 에너지가 이만큼 사용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표준적으로 사용해야 될 양을 초과를 했는지 아니면 미비하게 사용했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될 거고요. 과하게 사용을 했다 그러면 바로 현장에 알림을 울려서 현장에서 왜 에너지에 대한 과한 사용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그러한 형태까지도 뭔가 알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벨 1부터 해서 데이터에 대한 수집에 대한 기술, 그리고 분석을 해서 실제 현장에 뭔가 알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에너지원 관련된 수집 기술이 반드시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요소를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의 제일 기본적인 목표가 그 제품에 대한 랏 추적성 확보라고 좀 생각이 많이 되실 건데요. 기존에는 제품의 어떤 공정을 통해서 제조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공정에서 어떠한 자재가 투입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설비에서 작업을 어떠한 레시피를 통해서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전체 이력 추적 관리가 돼야 되는 게 기본적인 스마트 팩토리의 요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요, 제조 IT가 또 하나의 요소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기존의 이 라트 트래킹하고 관련돼서 탄소량도 같이 접목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요, 실제 제품 랏 단위 하나에 대한 이력 추적 화면이 될 거고요. 각 그 반제품 단위, 그리고 각 공정, 그리고 설비 단위로 실제 작업했던 이력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실제 각 공정에서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탄소량이 표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대비 실제 작업했을 때 얼만큼의 탄소량이 배출됐는지에 대한 정보도 표시를 해서 이론 대비 실제 얼마큼 했는지에 대한 결과치를 직접 이력 추적으로서 가능하게끔 기능이 좀 제공이 돼야 될 거고요. 단순히 이렇게 탄소량만 산출해서 줄 게 아니고요. 그러면 왜 얼만큼의 그 과하게 산출이 됐다고 하게 되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작업의 잘못 때문에 실제 이렇게 오버를 해서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그러한 원인까지도 분석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될 거고요. 또한 좀 더 나아가서 그 원인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뭔가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 모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 탄소 중립의 솔루션 요소로서 하나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IT 솔루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탄소 관리가 되게 되면,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 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에 대한 결과치도 반드시 포인트를 제시를 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수집 컴포넌트 단에는 실제 하부 단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설비 장비들을 통해서 저 게이트웨이라는 걸 통해서 수집이 가능할 거고요. 실제 DB나 서버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어느 공간에 데이터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석도 가능하고 현장 대응이 가능한
예측 활동도 저희가 충분히 제주 IT 솔루션으로서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결국은 이 분석과 예측 활동을 통해서 실제 그리고 각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정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통제 체계도 가져가야 될 게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예측을 통해서 기업이 실제 에너지 사용에 대한 효율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실제 IT 솔루션으로서 제시를 해줘야 되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절감을 위한 실제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한 2년여 걸쳐서 저기 시와 반월 공단에 주로 이제 열처리 업체, 특히 이제 열처리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열을 많이 가하면서 실제 탄소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많이 한 업체들이고요. 한 6개 업체를 하나의 컨소시엄 형태로 모아서 정부 지원 사업 형태로 해서 정부 투자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했던 내역들이고요. 1번에 보시면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기술이 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었고요. 어떻게든 그 현장의 데이터들에 대한 에너지원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저 수집하는 기술이 상당히 좀 복잡했던 게 좀 있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IoT 장비도 개발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센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펨스라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기술 요소를 많이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러한 데이터들이 현장단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PLC하고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될 수 있도록 IT적인 기술 요소를 많이 접목을 좀 했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제 MES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다 되게끔 일단 1차 구축을 한 상태였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가공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가베지 데이터는 좀 버릴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깨끗한 데이터들만 추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 데이터 가공 정보가 좀 필요해서 데이터 마트가 좀 구성이 좀 됐고요. 그래서 마스터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파생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나오는 순수한 깨끗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인공 AI 모델을 이제 수집을 합니다. 저기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여러 가지 제품 기준 예측 모델을 수집을 해서 그 예측 모델의 룰 베이스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이 데이터가 어떠한 여러 가지 상관 계수에 통해서 이 원인이 발생을 됐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나왔는지, 혹은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갖다가 최적의 어떤 공정 모델을 찾습니다. 저기에서 나오는 주요 핵심 모델의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그 설비의 레시피 최저값을 많이 찾았던 게 실질적인 요소로 많이 나왔었고요. 일반적으로 저기서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 레시피 값을 좀 낮춰서 작업을 해도 제품 생산에 크게 문제가 안 되게끔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제조 현장에 가 보시면 이 작업자는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일례로 내가 10년 동안 그리고 20년 동안 나는 이렇게 작업을 했었다.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평상시에 했던 그 원리 원칙을 가지고 그냥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저런 인공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어떤 상황일 때는 값을 내려서 해도 그만큼의 에너지를 절감하면서도 기존에 생산했던 활동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요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통해서 현장에 다시 지시를 내리면 그만큼의 또 다시 제조 공정 활동의 개선이 다시 들어감으로써 해서 설비에 대한 레시피 값, 그리고 제조 현장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제작업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의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도 다시 한번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제조가 계속 현장에 개선이 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제품 공정의 원자재, 그리고 수급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 LCA 기반의 1, 2, 3에 대한 탄소량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포인트를 찾아서 실제 사례로서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공장 안에 들어오는
그 한전에서 통해서 들어오는 그 변압기 안에 쌓이는 그리고 각 공정으로 아웃풋으로 나가는 그 에너지 원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 기업별로 해서 한 6개월 정도에 실제 이제 적용을 했죠. 그래서 각 기업별로 해서 평균 한 15%에서 20% 정도의 실질적인 전기세가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를 봤던 게 실제 구축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실제 그 시와 바늘공단에서는 저 열처리 소재 기업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제 뿌리 산업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대구공단 그 국내적으로 각 지방에 여러 이제 공단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확산되는 실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지금 많이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제조 기업도 저런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더 나아가 탄소 절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탄소 중립 관련된 제조 IT 솔루션도 많이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조 업체에서도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지금부터라도 빠른 어떤 발을 내딛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제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빨리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앞으로 현재보다 좀 더 진보된 우리 제조 IT 미래 가치 모델을 한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독일의 지멘스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산업혁명을 한번 다시 부음을 일으켰죠. 현재까지도 지금 4.0에 기반해서 많은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탄소 중립, 이제 기후 위기라는 이런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조 IT도 많이 어떤 이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저희는 인더스트리 4.0에 캄스라는 기능을 추가해서 기후 위기 대응에 즉각적으로 뭔가 솔루션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스마트 팩토리 구현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캄스의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탄소 관리 돼야 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넷제로에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토탈 솔루션으로서 고객사에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현재 인더스트리 4.0 기반에서 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ESG, 넷제로 그리고 아리백,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 배출권, LCA 기반의 스코어 1, 2, 3에 해당되는 탄소량 산출까지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에너지 효율 관련된 우리가 절감 포인트도 찾아서 기업에 뭔가 이윤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제시까지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하나의 토탈 솔루션으로서 가져감으로써 이런 기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형태의 지속이 유지가 될 수 있는 현황을 기반을 충분히 제시를 해야 돼야지만을 싶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는 향후에 인더스트리 4.5라는 이런 새로운 미래 가치에 대한 제조 IT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넷제로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라클 INC 서영환 상무님께서 주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네. 부분이고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눴다시피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 IT 솔루션 미라콘과 같은 업체들도 이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미라콘 같은 경우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상위단에 네. MES 내에서의 구현은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 이걸 이제 제조 기업에 이제 적용을 하려면 맨 하부단에 이제 설비 현장이겠죠. 그렇죠. 설비 현장 쪽에 이제 인프라가 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인프라 요소들이 아직은 구비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컨설팅 요소 그리고 그 설비에 대한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IoT 장비들에 대한 이런 기술들도 상당히 좀 발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번에 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을 네. 예,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구체화 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영환 상무님 주제 발표를 이제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강조하고 싶거나 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아직은 뭐 많이 피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직감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내년부터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위기 대응에 충분히 우리가 나서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마 제조 기업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준비를 좀 했으면 하고요. 혹여나 이러한 부분들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라콤 INC의 서영환 상무님의 세 번째 주제 발표 살펴봤습니다.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